제가 미국이라면 이 꼴 못 봐요. 야, 우리 거 내부에서 우리 거랑 같이 가든지 독립하려면 너 혼자 나가서 임마. 아, 보통 그러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저 독립사업자인데요. 보통 때는 그냥 사장님 직원처럼 사장님 팀의 한 명으로 움직일게요. 아, 얼마나 골 아파. 야, 나 그런 거 없어. 우리 팀원이든지 독립이면 나가서 따로 해.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걸 연달아 3개를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미국이. 하나도 아니고 링크도 그렇고 미사일 방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성항법도 그래요. 위성항법도요. 얼핏 생각하면 그거 저기 그 보정신호 때리는 위성이니까 일반 상용 GPS 그 미국 협조가 왜 안 필요 뭘 필요하겠어? 그냥 우리가 계산해서 때리면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미국 상용 GPS에서 뭔가를 협조를 받으면 이 보정 신호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미국이 협조하겠다, 기술 지원하겠다라고 작년 5월 말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에 들어있어요. 그게 성명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함께 또 따로 인프라 LDP, 와우 LDP, with or without link missile defense positioning, 그러니까 와우 LDP에 관해서 미국이 통 크게 양보하면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건. 예. 제가 뭐 가끔 반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으니까 이제 응용이 나오겠죠. 첨단 응용이 나오겠습니다. 한국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예, 저도 한국 놈이지만 독하죠. 머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와우 머치로 나가는 거죠. 머치, 와우 머치로 나가는데 이거 제가 지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국 근해를 겨냥한 공중드론 유도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겨냥 드론 유도 중거리 미사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 이제 mid-range missile guided by unmanned aircraft for Chinese literacy 그렇게 해서 제가 엠머치라고 이름을 달았어요. 이거 실현이 눈앞에 있죠. 장기 채공들은 무하브 지금 내년에 뜰 거고요. 지금 아마 어디 저기 그 ADD 꼴방에서 어느 업체랑 같이 저기 현무삼 지금 엄청 개량하고 있을지 몰라요. 현무삼이 지금 현재 상태는 고정 표적을 노리게 돼 있는데 그걸 앞에 탐색기 바꾸고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노리게 만들면 지금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해성 미사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를 노리는 그 탐색기가 어때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토마호크는 고정 이동 다 때리고요. 육상 수상 다 때리거든요. 타겟이. 우리 현무삼도 원래 토마호크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러면 현무삼이 지금 1500km까지 가고 3000km짜리도 나온다는 거거든. 곧. 그거를 무하브 띄워가지고 미사일 유도하겠다는 거거든. 움직이는 타겟. 뭐야? 중국 배를 향해서. 근데 이걸 다 육군이 주도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와우 엠머치를. 해군은 이제 뭐 좀 헤매다가 이제야 뭐 항모에 빠져 대양 해군 항모 같은 개소리에 빠져 있던 머리가 좀 깨끗해졌고 해군은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육군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군이 이번에 이걸 딱 발표한 건 뭐예요? 살벌한 미사일 만들자. 육군이 주도해온 엠머치에 우리 공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같이 가자. 그렇게 표방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수출을 위해서 K-미사일 잔뜩 만들자. 제 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오히려 수출 안 될 살벌한 미사일 잔뜩 만들자. 그렇게 들려요. 제 귀에는. 예. 자, 공군이 왜 이렇게 살벌한 전략 개념을 가지게 됐을까? 왜 그럴까? 저는 미국과 교감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공군은 대한민국 3군 중에요.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군대입니다. 여기 뭐 사진에도 보듯이 정말 뭐 전우예요. 전우. 같이 맨날 훈련하고 무기도 몽땅 미제 쓰고요. 훈련도 소통도 대한민국 공군이 대한민국 육군과 더 많이 훈련할까요? 미국 공군과 더 많이 훈련할 거예요. 당연히 미국 공군과 더 많이 훈련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대한민국 육군과 많이 소통할까요? 미국 공군과 더 많이 소통할까요? 당연히 미국 공군과 더 많이 소통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 공군이 저렇게 미국과 굉장히 밀착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야 돼요. 뭐 나라 그게 매국이라든지 친미 간첩 같은 놈들 이런 데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동맹이야. 그러한 공군 조직이 그런 공군 조직이 야 육군 너희가 하는 말이야. 그 와우 엠머치 그거 멋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비슷한 거 좀 할게. 그러려면 우리한테 살벌한 무기 만들어줘. 그 레이더 깨는 시드 미사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장거리 그 공대지 그것도 이동 표적 노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장거리 공대함 그건 당연히 배니까 이동 표적 노릴 수 있어야 돼. 그런 거 만들어줘 우리도. 그리고 시드 미사일 같은 거 잘 만들어지면 그거 지금 미국의 롱샷 개념 해서 그거를 뱃속에 넣고 말이야 사거리를 막 수천 킬로 이상 더 늘리는 그런 일회용 캐리어 스텔스 드론도 우리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교감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맨날 저는 이제 뭐 오다 가다 이제 강구영 사장 한 번씩 이제 패는 게 제 취미 생활이니까 잠깐 이제 패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패겠습니다. 자, 미국과 공군까지 이렇게 함께 또 따로 중국 근해에 집중해서 대중 독침을 지금 갈고 있는데 엠머치를 갈고 있는데 엠머치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중거리 미사일즈 Mid-range missiles guided by unmanned aircraft. 4. Chinese targeting Chinese littoral sea. 중거리 미사일 드론에 의해 유도되는 중국 근해를 타겟팅하는 지금 이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강구영 씨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과 간첩들이 그렇게 국민들 속이려고 떠든 대항해군 그거에 항모 그거에 봉사하는 함재기가 아직도 놀고 있나? 반성문 써 빨리. 그래야 사장질 하지. 앞으로요 일반 대중은 저게 속아서 얘기하는 사람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전문가 카이의 사장 해군의 장성 카이의 임원 이런 자들이 함재기 뭐 항모 운운하면 저는 거의 간첩 역적 취급합니다. 왜냐? 우리 갈 길이 멀어서 그래. 오죽하면 제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마저도 급하지 않다. 사서 쓰자. 지금 만약에 지금 덕티드 고체 연료 램젯이 그렇게 소중한 기술이라면 그걸 가지고 사서 쓸 수 있는 무기인 미티어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게 아니라 그 인력을 가지고 천무 239 곧 램젯 모델을 만들어서 240km 바깥에 오골오골 모여있는 12발 쐈을 때 축구장 36개 넓이로 중국군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하자. 그게 훨씬 더 전략적이다. 모든 거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 저걸 못해. 이걸 하면 저걸 못하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대한민국의 돈을 카이의 인력을 함재기에 쏟으면 다른 걸 못해요. 강구영한테 내가 묻는 거야. 당신 그 다른 거가 뭔지 계산해 본 적 있냐 이거야. 당신 머리로. 당신 머리는 바보냐 아니면 간첩스럽냐 아니면 탐욕스러운 거냐. 내가 굉장히 그 머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 예. 또 이제 그만 이제 또 열받고요. 또 오다가다 한 번씩 팰게요. 강구영 씨 기대하세요. 예. 100만 원 원래 패면은요 한 10년 팹니다. 예. 퇴직해도 패요. 걱정 마세요. 예. 돌아가시면 안 팰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비밀스러운 속셈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북한 자유화까지 가자. 예. 함께 중국을 막자. 뭐 이런 속셈이 있는 거라고 봐요. 함께 가자, 함께 막자. 예. 한미동맹 고가 Let's go together죠. 그러면 Let's deter China together가 같이 있는 거죠. 중국을 함께 막자. 함께 중국 막자. 이게 이제 사드의 계산법과 정확히 같아요. 제가 사드의 계산법이 있었다 그랬죠. 표면은 뭐냐면 미국과 한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거래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이.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 ICBM을 막는 거를 미국이 원한 거고 한국이 원하는 건 사드 들여다 놓고서 북한 감시하고 북한 요격할 수 있는 걸 한국이 원한 거예요. 같은 거야 이게. 근데 내면은 뭐냐면은 미국이 원한
중국 ICBM 막기가 사실은 한국의 전략적 필요야. 중국을 묶어야 평화가 유지되니까. 북핵과 미사일의 진짜 오너가 중국이니까 걔가 사납고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중국을 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그래서 그 한국의 전략적 필요인 거야. 또 거꾸로 북한 미사일 방어 막는 거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거는 한국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술적 필요이기도 해요. 여기 주한미군 어떻게 보호할래? 여기 캠프 험프리에 거기 학교도 있고 캠퍼스도 있고 식구들도 잔뜩 몰려 있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생명을 보장할래? 주일 미군 어떻게 보장할래? 미국의 전술적 필요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의 관계가 얼핏 보면 각자 다른 이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 통해요. 사드가 그 계산법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걸 뭐 박하게 표현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막 볼 수 있는 거지. 야, 북한 자유화 밀어줄 테니까 중국 막아내기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너희 말이야 살벌한 미사일 좀 만들어. 야, 공군 우리랑 친하지? 안에서 바람 좀 잡고 분위기 좀 띄워.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추정을 하면 그걸 야박하게 표현하면 그러나 그건 표면이다 이거지. 북한 자유화는 한국이 원하는 거고 중국 막아내기는 미국이 원하는 거고 미중 대립은 미국 비즈니스 이게 한국 비즈니스인가 뭐 이따구 소리들 언론에서 매일 짓고 있잖아. 뭐 꼭 한호경 같은 좌파뿐만이 아니라 SBS, MBC, KBS 뭐 다 이런 소리 뭐 심지어 조선은 좀 덜하고 중앙 뭐 JTBC 다 이런 소리 짓고 있잖아. 미중 전쟁은 미국의 비즈니스고 한국이 왜 거기 끌려 들어갑니까? 뭐 이런 어감. 그러나 내면을 보자 이거예요. 북한 자유화는 미국 비즈니스기도 해. 왜냐하면 북한이 자유화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3500년 된 이거 한번 다룰라 그래요. 내일이나. 블랙홀 제국의 심장에 박아놓는 정치 심리적 사회 심리적 말뚝입니다. 북한이 자유화돼서 급속 발전하는 걸 보면 중국 주민들이 중국 공산당 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상당수가. 즉 북한 자유화는 한국인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질 수 있는 원대한 글로벌 전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또 중국 막아내기. 그거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대립이지 그게 한국에 왜 끼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 막아내기는 한반도의 자유, 평화, 자주를 위한 필요 조건이죠. 저 깡패 저거 막아서 꽉 손발 묶어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별짓 다 할 놈들 아니에요. 즉 중국 막아내기는 미중 사이의 대립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사드 때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건요. 미국의 전략적 전술적 이익과 한국의 전략적 전술적 이익이 서로 엮여가면서 완전히 동저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걸 우리가 그런 위대한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완전 친미파돼서. 네. 저는 이제 레미콘 회사의 상호가 대한민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 이제 한미일 삼국체제에 대해서 로망을 오랫동안 꿈꿔왔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어깃장이니까 일본이 생각해 보세요. 그 국력을 갖고 2022년, 2023년이 돼서야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미사일 사들이고 뭐 저기 중거리 타격 능력 키우겠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 일본의 그 뭐 저기 함대함 대함 미사일 그거 우리나라 해성보다 못할 거예요. 아니 그 해양 국가라면서 그 좋은 미사일 기술 가지고 왜 그거밖에 안 만들었나? 미국이 말렸다고? 천만에 그렇게 안 봐요. 그 정도는 미국한테 관철시킬 힘이 있었어 일본이. 딴 생각했던 거예요. 러시아 그전엔 소련, 중국, 북한 얘들이 좀 숨 좀 쉬고 좀 복잡해져야 좀 일본도 좀 이제 좀 이렇게 미국의 그 족쇄에서 풀려나서 일본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뭐 이런 이상한 몽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한미일 삼국체제를 아무리 설계를 하고 털을 닦고 철근을 놓고 거푸집을 놔도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요. 예, 설계했어요 여기 그림에. 예. 설계 열심히 쳤네. 예, CAD 가지고. 그다음에 타 열심히 닦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다 놨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공구리 부어놓으려고 이제 거푸집까지 싹 짰어. 유로폼으로. 유로폼이라 그래. 이런 거 표준화된 이제 철로 만든 거푸집. 아 근데 여기다 부어놓을 레미콘 차가 안 오네. 이 레미콘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레미콘 회사가. 그래서 요번에 드디어 이제 바이든이 이제 덕담인 척하면서 심중의 말을 했잖아요. 요번에 G20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90분인가 뭐 몇십 분을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 한미일 삼국 체제 간 거, 그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해오던 말을 한 거예요. 예? 또 미국 전문가들이 해오던 말을 미국 대통령이 지입해서 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 오늘 이제 두서없이 여기저기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군이 이번에 공군이 팀 보람에 만들어서 미사일을 다 갖춰야 된다. 이거는 일반 미사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돈을 주고 살라 그래도 살 수 없었던 살벌한 미사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미사일들은 KF-21을 파는데 뒤에 병풍 역할은 해요.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은 팔지 못할 미사일들이에요. 바깥에.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첫째는 돈을 주고 살래도 미국이 안 팔아줬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서 산다 그랬을 때 급할 때 우리 마음대로 못 쓰고 미국은 항상 중국을 의식하고 가능하면 여기서 골 아픈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대전 막아내고 원자폭탄 전쟁 막아낸 건 미국 당신들 비즈니스고 우리는 보복응징 해야겠어.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안 돼. 이게 우리 관점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말리더라도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국지적 보복응징 작전을 감행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국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하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아마 공군이 말한 걸 거고, 세상에 우리가 아는 그 야들야들하고 그 약은 것 같고, 그 참 눈치 빠른 공군이 세상에 이런 전투적인 얘기를 어떻게 꺼냈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육군이 주도한 와우 엠머치. 그러니까 육군이 지금 주도해서 드론과 중거리 타격 능력. 중거리 타격 미사일 현무3 같은 거 개조해서 그래서 특히 중국 근해에서 움직이는 중국 전함을 그냥 1,500km, 3,000km, 2,500km 바깥에서 작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 와우 엠머치로. 거기에 공군이 하나는 자극받았다. 하나는 미국과 교감이 있었다. 한국이 와우 엠머치 전력.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장거리 투사 능력, 무기를 스스로 개발해서 갖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 한다. 오히려 바란다. 뭐 남들 눈이 있으니까 직접은 못 줘도 바란다. 중국이 마찰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직접 못 줘도 바란다. 그런 분위기를 공군이 일구서 치고 나온 거다. 네, 오늘 그리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자유화와 중국 막아내기. 이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서 한국과 미국이 형제와 같은 혈맹으로서 그걸 함께 추진하는 이런 그림이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